1967년 6월 15일. 철수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다. 철수, 철수. 만수가 광산 입구로 뛰어왔다. 손에 든 전보지가 바람에 펄럭였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에 곡괭이를 떨어뜨렸다. 한국에서 온 전보야. 빨리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받았다. 글자들이 춤을 췄다. 그리고 그 순간 철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위독. 즉시 귀국 바람. 철이가. 전보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철수는 주저앉았다. 2년 반 동안 매달 보낸 송금, 매일 밤 썼던 편지,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졌다. 야, 진정해. 일단 회사에 가서. 안 돼. 철수가 만수의 팔을 뿌리쳤다. 계약서에는 3년 완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중간에 나가면 지금까지 번 돈도 못 받아. 철수는 미친 듯이 계산했다. 비행기표만 해도 6개월치 월급이었다. 게다가 계약 위반 시 받는 벌금까지 생각하면. 그때 회사 사무실에서 맥도날드가 걸어왔다. 코리언 보이, 뭐 하는 거야? 일 시간이야. 제발. 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다. 맥도날드는 전보를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3년이야. 1분도 일찍 못 보내줘. 그럼 제가 번 돈만이라도. 계약 위반하면 1센트도 못 받아. 그게 룰이야. 맥도날드가 등을 돌렸다. 철수는 그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이 개새끼야. 내 어머니가 죽는다고. 맥도날드가 돌아서더니 경비원들을 불렀다. 이 미친놈을 감시하라. 도망치려 들면 바로 경찰서로. 그날 밤 철수는 막사에서 절규했다. 8개월 뒤면 계약이 끝난다. 하지만 어머니가 8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3일 후 두 번째 전보가 왔다. 어머니 수술 성공. 하지만 병원비 부족. 급히 $5,000 필요. 철이가. 철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5,000. 자신이 2년 반 동안 모은 돈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돈은 호주은행 계좌에 묶여 있었다. 8개월 후에나 찾을 수 있었다. 절망에 빠진 철수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다. 철수,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 새로운 한국인 광부 박상진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미 해외 노동을 여러 번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중동으로 가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거기서 2년만 일하면 여기서 5년 번 것과 같아. 하지만 계약을 깨는 방법이 있어. 난 위험해. 들킬 경우 평생 해외 취업 금지야. 박상진이 속삭였다. 가짜 부상을 만들면 돼.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진단서만 있으면 의료상 귀국 가능해. 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정직함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 대신 조건이 있어. 중동에서 내 밑에서 일해야 해. 그리고 벌어들인 돈의 20%는 수수료로 내게 줘야 돼. 박상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철수는 깨달았다. 이 남자도 짐 해리슨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순간 세 번째 전보가 도착했다. 어머니 의식 잃으심. 시간 없어. 철이가. 철수는 박상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언제 시작하죠? 그리고
196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섭씨 52도의 지옥이었다. 철수는 40m 높이 철골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땀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한 손이라도 놓으면 추락사였다. 박상진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한국 돼지들, 더 빨리 해. 아랍인 감독관 아흐마드가 채찍을 휘둘렀다. 철수의 등에 상처가 덧났다. 하루 18시간 노동,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는 것은 호주보다 더했다. 하지만 월급은 약속의 절반도 안 됐다. 박상진 그 새끼가 또 중간에서 빼먹고 있어. 동료 이창호가 속삭였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권을 박상진이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철수야, 일어나. 박상진이 막사로 들어왔다. 뒤따라 아랍인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철수야. 계획이 바뀌었어. 박상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는군. 아랍인 중 하나가 아랍어로 뭔가 말했다. 박상진이 통역했다. 너를 쿠웨이트 국경 근처로 데려갈 거야. 거기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대. 무슨 일이요? 무기 밀수야.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기 밀수. 걸리면 사형이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철수가 소리치자 아랍인이 권총을 겨누었다. 박상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철수야, 내가 도박빚이 좀 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어머니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돼? 그 말에 철수는 무너졌다. 맞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철에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사흘 후 철수는 트럭 짐칸에 숨어 쿠웨이트 국경으로 향했다. 옆에는 AK-47 소총이 가득했다. 한 발만 터져도 모든 게 끝이었다. 검문소다. 조용히 해. 박상진이 속삭였다. 철수는 숨을 죽였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도망쳐. 박상진이 소리쳤다. 철수는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사막을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탕, 탕. 총알이 모래를 튀겼다. 철수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이 막혔다. 이게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1시간 후 총성이 멈췄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트럭은 불타고 있었다. 박상진은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사막을 헤맸다. 물도 없고 방향도 몰랐다. 하루 이틀이 지났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해요. 철수가 모래 위에 쓰러졌다. 그때 환상이 보이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우리 집 기둥이라더니 이게 뭐야?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범죄자가 되는 게 최선이야? 철수는 울부짖었다. 모든 게 잘못됐다. 가족을 구하려다 범죄자가 됐고
이제는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베두인족 텐트가 보였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다. 헬프, 플리즈. 늙은 베두인이 철수를 보더니 물을 가져다 줬다. 철수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이방인의 선의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사흘 후 베두인의 도움으로 철수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박상진, 그 사람 3일 전에 체포됐어. 무기 밀수 혐의로.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만약 잡혔다면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 총살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세 번째 배신이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2년 반 동안의 모든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빈손으로 범죄자 신세로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몇 개월 뒤 1969년 3월 부산항. 5년 만에 돌아온 철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해골처럼 말랐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무엇보다 빈손이었다. 오빠! 철이가 달려왔다. 이제 20살이 된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다. 하지만 철수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하지만 오빠 큰일 났어. 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집으로 가는 길, 철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수술비, 생활비, 모든 것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다는 것.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3만 달러가 되었다는 것. 미안해, 오빠. 하지만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철수는 주저앉았다. 3만 달러. 자신이 5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다.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 우두머리는 뜻밖에도 아는 얼굴이었다. 만수. 철수의 절친이었던 만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왔다. 야, 철수야. 오랜만이네.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 언제부터 이런 일을? 내가 해외 나간 후부터야.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3만 달러.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너희 집 뺏고. 철이는. 글쎄, 예쁘니까 돈 될 곳이 많겠네. 철수의 온몸에 핏대가 섰다. 이 새끼야. 우리가 뭔 사이인데. 사이. 만수가 비웃었다. 너 해외 나가서 잘 살 때 나는 여기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 친구, 개소리 하지 마. 만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중동에서 무기 밀수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철수는 경악했다. 어떻게 만수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박상진 그 새끼가 다 불었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나한테 정보를 판 거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상진, 만수,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너희들, 처음부터 짠 거구나. 틀렸어. 만수가 웃었다. 박상진이 먼저 제안했지. 철수 그 바보 새끼 해외에서 돈 벌면 가족들한테 사채 빌려주자고. 어차피 벌어올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빈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지. 이제 어쩌지? 철수는 온몸이 떨렸다. 5년간 지옥을 겪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
친구의 배신으로 무너졌다. 일주일이야. 3만 달러 못 구해오면. 만수가 나가려다 돌아서며 말했다. 참, 그리고 내 아버지 말야. 철수의 심장이 멎었다. 1951년 마산항에서 죽지 않았어. 세상이 멈췄다. 철수는 만수를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 1년 전에 죽었어. 부산 달동네에서 술 주정뱅이로 살다가 만수가 사진을 던졌다. 거기에는 늙고 초라한 남자가 있었다. 분명 아버지였다. 왜 우리한테 안 왔어? 창피해서지.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미안하다. 나는 살아남았는데 너희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8년간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책임감이 모두 거짓이었다.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개소리였어. 그냥 겁쟁이 아버지가 책임을 떠넘긴 거야. 만수의 말에 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일주일이야. 만수가 나갔다. 철수는 혼자 남겨졌다. 아버지도 친구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철이가 다가왔다. 오빠, 괜찮아. 철수는 철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철이야. 오빠가 지켜줄게.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철수는 자신만의 의지로 약속했다. 아버지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아닌 진심으로. 1985년 여름, 부산 남포동 시장. 55살이 된 철수는 작은 철물점 앞에 서 있었다. 16년 전 그 절망의 밤 이후 그는 다시 시작했다. 해외에서 배운 용접 기술로 작은 공장을 차리고 밤낮 없이 일했다. 만수에게 진 빚은 10년 만에 모두 갚았다. 아버지, TV 좀 보세요. 아들 동훈이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25살이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철수가 절대 받지 못했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16년 전에 확인했거든. 하지만 동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날 밤 철수는 혼자 TV 앞에 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30년 넘게 기다려온 이름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덕만 아버지를 찾습니다. 1951년 마산항에서 헤어진 철수의 심장이 멎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분명 자신을 닮은 중년 남자였다. 저는 강덕만의 막내 아들 강철민입니다. 형님들, 누나. 살아계시면 연락 주세요. 철수는 TV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철민이. 그때 배에 먼저 올라탔다던 막내 동생이 살아있었다. 2주 후 서울역에서 형제는 재회했다. 철민은 목수가 되어 평생 가족을 찾으며 살아왔다고 했다. 형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철수가 우리 집 기둥이 될 거라고. 철민의 말에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둥이 되려다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해외에서의 고생, 배신들,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까지. 철민은 조용히 들었다.
형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창피해서가 아니라 형님이 너무 훌륭하게 커가는 걸 봐서요. 철민이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편지를 읽으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철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외로 떠나는 것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철수는 내가 못다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기둥이 되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라. 10년 후, 1995년. 65살이 된 철수는 손자 철웅이를 무릎에 앉히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철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동훈이는 작은 회사를 차려 성공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철웅이가 조르자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어렸을 때 아주 큰 약속을 했단다. 무슨 약속이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작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은 없었지. 그럼 잘못된 약속이었네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약속 덕분에 할아버지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거든. 다만, 철수는 석양이 지는 시장 골목을 바라봤다. 다만 이제는 알겠어. 진짜 기둥이란 혼자서 모든 걸 떠받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둥들과 함께 서로를 받쳐주는 거라는 걸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30년 전 아버지와의 약속에서 시작된 그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무겁지 않았다. 따뜻했다. 할아버지도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한테 기대지. 철수는 철웅이를 꼭 안으며 웃었다. 진짜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